오늘의 랜덤 시는 거상 실비아 플러스. 저는 결코 당신을 온전히 짜맞추진 못할 거예요. 조각조각 잊고 악교로 붙이고 올바로 이어 맞추어 노새 울음, 돼지가 꿀꿀거리는 소리, 음탕한 닭 울음소리가 당신의 커다란 입술에서 새어나와요. 그건 헛간 앞들보다도 더 시끄럽답니다. 아마 당신은 스스로를 신탁이나 죽은 사람들 아니면 이런저런 신들의 대변자로 생각하겠지요. 30년 동안이나 저는 당신의 목구멍에서 진흙튀기를 긁어내려고 애썼답니다. 그런데도 전 조금 더 현명해지질 못했어요. 악교 냄비와 소독액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작은 사닥다리를 기어올라 저는 잡초만 무성한 당신의 너른 이마를 슬퍼하면서 개미처럼 기어다녀요. 거대한 두개골판을 수선하고 민둥민둥한 흰 고분 같은 당신 눈을 청소하려고. 오레스테스 이야기에 나오는 푸른 하늘이 우리 머리 위에 아치 모양을 이루어요. 오 아버지, 혼자만으로도 당신은 로마의 대광장처럼 힘차고 역사적이에요. 전 까만 삼나무 언덕 위에서 도시락을 펴니다. 홈이 패인 당신의 뼈와 아칸더스 입모양의 머리칼은 옛날처럼 어수선하게 지평선까지 널려 있어요. 그처럼 황폐하게 되려면 벼락 한 번만으론 부족할 거예요. 밤마다 전 바람을 피해 양의 뿔 모양을 한 당신의 왼쪽 귀 속에 쭈그리고 앉아 붉은 벽돌과 자줏빛 벽들을 헤아린답니다. 태양은 기둥 같은 당신 혀 밑에서 떠올라요. 제 시간은 그림자와 결혼했어요. 이제 전 더 이상 선착장에 얼빠진 돌에 배의 용골이 긁히는 소리엔 귀 기울이지 않아요. 뭔 소린지 모르겠는 시고요. 읽으면 좋다니까 읽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리고 오늘자 애덤 그랜트의 말. 지식을 가장한 신념을 조심하라. 확신은 우리를 착각에 빠뜨린다.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한다고 사실이 되지는 않는다. 설득당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지식을 가장한 신념을 조심하라.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으며 확신은 우리를 쉽게 착각에 빠뜨린다.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간 언덕이 처음부터 올라가지 말았어야 할 언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하고픈 얘기는 어제 저녁에 이제 잠깐 작업하면서 쓴 글인데 요거를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딱 이 말을 보니까 어쩌면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 봤을 때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뭐 내 착각일 수도 있고. 그래도 생각을 펼치고 기록한다는 거는 긍정적인 영역이니까 이따가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직 소리내어 읽기는 끝나지 않았다. 긴장돼 버린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긍정의 한 줄까지 읽고 가도록 하죠. 12월 17일 긍정의 한 줄. 나쁜 운에 대처하는 방법. 운명이 당신에게 운 없는 카드를 돌렸는가? 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훌륭한 노름꾼이 되게 하라. 프랜시스 필스. 계속 불운만 겪었던 사람들 중에는 마침내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도 있고 성공이란 불가능한 것처럼 비참한 생활만 이어가는 이들도 있다.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 잘 활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같은 것을 성취하더라도 남들보다 두세 배 더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불공평하다. 그러나 불평불만으로 에너지를 허비하기보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더욱더 분발하는 사람이 최후에 웃는다. 불운을 겪을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내 앞에 장애물이 쌓일 때가 있어. 하지만 그때 낙담하기보다는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거야. 오늘은 운이 없다는 말 금지. 하고 싶은 말을 해볼까요? 자, 오늘은 무슨 말을 떠들어 제낄 거냐? 바로 독서 습관을 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을 주제로 어제 저녁에 편집 대신에 이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 글을 썼어요. 제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그냥 다듬던 거를 이참에 그냥 한번 글쓰기 연습도 할 겸 풀어내보자, 기록도 할 겸. 오늘은 12월 17일, 이제 크리스마스가 10일도 채 남지 않았고 12월도 보름도 안 남았어요. 연말이죠, 연말. 연말은 또 뭘 의미하냐? 곧 연초다.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 1월 1일에 12월 31일 밤에 정동진을 가서 1월 1일에 해 뜨는 걸 보거나 아니면 새벽같이 등산을 해서 일출을 보면서 이제 또 각오를 다지겠죠. 내년에는 잘 풀리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더 건강하게 무언가를 할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바로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 좋은 습관 만들기. 매일 운동하기, 뭐 금연하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만들기 위해서 헬스장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등록만 했었죠. 또 이제 스펙업을 위해서 취준생이나 이러면 저도 20대 때 그랬지만 군대 갔다 와서 스펙업을 위해서 자격증 공부나 아니면 또 어학 공부 이런 것들 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계획할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독서 습관을 갖추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한번 써봤어요. 이 독서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 다짐을 했지만 이제 가장 큰 벽이 있죠. 계획은 계획이고 의지는 의지다. 습관이 되려면 계속 반복하고 몸이 익숙해지고 나의 생각을 거치지 않고도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행동 결정력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야 되고요. 근데 유지를 못하면 습관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유지하는 방법, 초반에 이제 접근이 쉬우면서 유지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동안 자기계발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렇게 쌓은 지식들을 나름 통합 정리해서 독서 습관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을 몇 자 적어보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아마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참고해서 넘어갈 거고 아닌 사람들은 이런 말도 있군, 좋은 말이군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읽기. 다소 성의가 없습니다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냥 읽기. 독서란 뭐냐? 책을 읽는 거죠. 그냥 읽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책상에 독서대를 딱 펼쳐요. 제 독서 영상을 보면 나오지만 독서대를 펼치고 거기다가 책을 이쁘게 착 펴서 고정을 착 하고요. 그 다음에 팔짱을 끼든 기대든 자유롭게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에 검은 곳은 글자요, 흰색은 종이로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글자들의 흐름을, 행렬을 눈에 담는 겁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이게 익숙하지 않다는 전제를 하니까 독서에 익숙하지 않고 독서를 이제 막 시작한다는 전제로 보면은 졸릴 겁니다. 졸리면 졸면서 읽어요. 딴 생각이 날 거예요. 게임이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미뤘던 뭐 집안일이 생각날 수도 있고 업무가 생각날 수도 있고 운동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럼 딴 생각하면서 봅니다. 읽습니다라고 썼지만 일단 보는 것도 뭐 또이또이 하다고 봐요. 그러다가 이건 해야 되는데 맞아 이거 까먹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할 일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할 일을 하고 와서 읽으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요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아니 슈발 이게 방법이야? 이게 말이 돼? 뭐 하자는 거야? 날먹이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우리 뇌는 인지부조화라는 현상을 자주 겪죠. 뇌는 아무래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위이기도 하고 거기다 어떤 행동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는 이 전두엽, 머리 앞부분에 있는 이 전두엽 부분을 많이 쓰는데 전두엽이 그 중에서도 에너지 소모율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풀가동 하면은 유지 시간이 대략 한 2시간 정도? 아무리 잘 써도 2시간 정도 되면은 이게 전두엽이 행동을 하기 싫어한대요. 그러면서 에너지 소모가 돼서 충전이 필요하니까 인지부조화 현상을 일으켜서 그 행동을 그만하게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이제 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 읽기 싫은데 왜 이 행동을 자꾸 하는 거지? 그냥 쉬면 안 돼? 자면 안 돼? 자는 게 더 편한데? 이제 그 행동에 저항하는 프로세스인 인지부조화가 이제 가동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또 뇌는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순한 면도 있어. 뭐냐면 인지 부조화가 뇌가 행동을 거부하는 거잖아. 근데 이 거부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 뇌가 이제 생각을 바꿔요. 이거 분명히 불편하고 하기 싫은 건데 계속 하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살려면 생존에 필수적인 행동이구나, 중요하구나, 이렇게 신호가 바뀌면서 그거에 설득을 당해서 뇌가 그 인지 부조화를 꺼버리고 그 행동을 중요한 행동으로 다르게 인식을 해요. 그때가 되면은 책 읽는 게 다소 수월해지죠. 물론 그게 습관이 안 되면은 무조건이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소 편해진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읽기가 기본 전제가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못 읽을 책이 없어요. 못 읽을 책이 없고 못 읽을 글이 없어. 비단 이제 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습관이 그렇죠. 이 인지부조화를 한번 겪고 나서 극복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모되는 인지자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다소 수월할 겁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게 특별한 이유는 당연하게 못하잖아요. 원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려면은 너무 쉽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행동이 또 독서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지 않고 특별한 일이 됩니다. 이 특별한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하려면 다른 방법들을 조금 병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작심삼일 독서법이라는 이제 제가 습관을 들일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단 그냥 읽기는 따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방법이죠. 단순한 행동. 근데 이건 역시 단순한 행동이어도 익숙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저도 익숙하지 않으면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려면은 난이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 난이도를 낮춘다는 거는 최대한 부담을 줄여서 의지력을 아껴서 적게 써야 돼. 그래야지 뇌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부담이 적으니까 한번 해볼까 이게 쉽단 말이죠. 행동으로 바뀌기가.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독서 습관을 만들자 하고 각오를 다졌어요. 근데 이게 또 사흘이면 가오가 빠집니다. 괜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긴 게 아니니까. 3일 하고 나면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뭐하러 하지?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그 3일 만에 어떤 포기의 과정을 거치면은 역시 안 되네 하고서는 자존감 박탈의 수순을 밟고 포기를 하죠. 이제 작심삼일을 보고 이제 요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역발상이라기보다는 생각의 확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작심삼일 하고 끝냈어. 그러면은 3일 하고 더 안 하는 사람일 수 있고요. 작심삼일을 하고 끝냈는데 한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래도 내가 그 습관을 만들고는 싶은데 해서 리트를 해. 그러면 3일 하고 멈췄다가 다시 3일을 시도하는 사람.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내적 동기부여를 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이 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후자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여기서 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계속 트라이 하는 게, 또 노력을 하는 게 멋있어 보이잖아. 그럼 이제 이 전제를 깔고 3일 멈췄다가 다시 작심삼일 했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작심삼일 했다가 포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의 핵심은 의지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예요. 난이도를 낮추는 핵심 방법이죠. 의지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거야. 이 계속이라는 게 생각보다 부담스럽거든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매일매일 한다는 게, 이게 우리는 이 계속이라는 두 음절밖에 없으니까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큰 부담감을 줘요. 왜냐면 하루라도 안 하면은 이게 깨져버리는 느낌이 드니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핵심은 요약하자면은 목표를 아주 작은 단위로 잘라서 작은 성공을 누적하는 것이 습관 형성은 물론이고 이제 장기적인 성공으로 볼 때도 이게 탁월한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 목표를 3일로 잡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 하루도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1시간도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수준에 맞게, 나한테 맞게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최소 단위로. 글자를 읽는 게 나는 어느 정도 읽을 수는 있어. 근데 올해는 못 읽어. 그러면은 내가 붙잡고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하든가, 아니면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로 시작을 하든가, 그마저도 힘들다 그러면은 일단 책을 집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최소 단위로. 그렇게 해서 목표를 잡고 이 계속이라는 부담감을 줄이는 거죠. 이제 우리의 목표는 최소 단위의 목표를 구성하고 계속 하자는 게 목표다. 어떻게 보면 작심삼일도 결국에는 다시 작심삼일을 작심삼일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내적 동기가 계속 채워지고 어떻게 보상이 계속 없으면 행동이라는 건 지속하기 어렵고 동기부여도 금방 고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외적 동기랑 내적 동기가 좀 병행을 해줘야 돼요. 꾸준히 주입이 돼야, 연료를 주입을 해야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각화 시키는 겁니다. 외적 동기부여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이면서 이게 채워지면은 내적 동기도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습관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사슬이 뭐냐면은 오늘 행동을 했으면 기록지를 하나 만들어요. 기록지를 이렇게 칸을 뭐 여러 개 칸들 있는 걸 만들든가, 아니면은 달력이나 이런 걸 해도 좋은데, 달력은 사실 날짜가 연속적이어서 빈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달력은 추천하지 않는 편이고, 옛날에 초등학생 때 뭐 10칸 노트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아니 모는 종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칸을 일단 만들어. 요즘에 엑셀도 뭐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록지를 일단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날에 그 빈칸을 채우는 거야. 이제 저는 블로그에다가 매일매일 플랜두시라는 데일리 리포트 다이어리를 작성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다이어리 정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요거는 하루하루를 정리한다면은 무조건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올해 건데, 올해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했죠. 제 블로그를 잠깐 보면은 습관사슬을 어디서부터 했느냐, 23년도부터 했네요. 이때는 이제 버릇이 잘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가 많이 빠졌어. 아예 후반부는 하지도 않았네, 귀찮아서. 24년도도 유지를 했어요. 이때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했어요. 일 다니면서 했는데도 확실히 기록사슬이 있으니까 점점 이 늘어나는 맛이, 채우는 맛이 있어가지고 기록하는 재미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25년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올해 남은 12월달 그것만 하면은 올해도 다 체크가 끝나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습관사슬을 하는 거예요. 다이어리나 매일 기록하는 거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걸러버리면은 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독서나 다른 습관들은, 날짜와 별로 상관이 없는 습관들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 상식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가 3일 읽었어. 그 다음에 뭐 이틀을 안 읽었어. 그럼 여기를 비우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읽었으면, 3일을 읽었으면 3칸을 채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기록 방식인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왜냐면 뉴비니까, 독서 습관을 이제 막 만들고 익숙해지기 위한 뉴비니까 그런 부담스러운 방법을 쉬워야 돼요. 무조건 쉽게 가야 돼. 독서는 즐거워야 되고요. 쉬운 거고요. 어렵지 않고 의무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거고 게임과 같아요. 쾌락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시작하는 날 멈췄던 때에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예시를 이걸 보는 게 낫겠죠? 예를 들면 원래는 3일 읽었어. 그래서 남은 게 흰별이 이렇게 쪼르륵 있어요. 근데 의욕이 감퇴해가지고 5일 동안 안 읽었어. 그럼 원래 적는 거면 다이어리에다가 기록하듯이 하는 거면은 3개 하고 5개 이빨 빠지고 다시 3개 하고 이렇게 해서 보기가 안 좋지만, 뉴비들은 보상을 위해서, 우리는 어쨌든 한 게 중요한 거잖아. 읽은 게 중요한 거고, 다시 한 게 중요한 거고, 리트한 게 중요한 거고, 노력한 게 중요한 거잖아. 그 노력이 가상하니까 이어서 하자고. 한 게 중요하다. 한 행동들을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나는 알잖아. 아, 내가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나 이어서 그래도 리트 했네? 행동을 유지했네?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재시작 횟수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정신이 멋진 법이니까. 요렇게 해서 별을 66개를 채우면 평균적으로 습관이 형성되는데 66일이 걸린다고 해요. 뭐 21일도 있고 뭐 128일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중적인 거는, 잘 알려진 거는 66일이 습관 형성의 평균치라고 하니까. 그럼 별을 66개의 흰 별을 만들어 놓고 작심삼일을 22번 하면 66별이 완성이 되네. 존나 쉽죠. 이마저도 이 작심삼일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좀 이끌 수 있는 게 그
필요하잖아요. 이 작심삼일도 좋지만 난이도가 쉽지만 이보다 조금 더 포기하지 않고 이빨 빠지는 느낌이 안 들면서 계속 유지하는 그게 더 좋으니까 이왕이면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좋으니까 꾸준히 하려면 루틴으로 만드는 게 제일 낫겠다. 아예 루틴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거쳐야만 다른 게 이동하는 그렇게 하루하루에 무조건 끼어드는 걸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밥 먹고 아니면 자기 전에 양치하고 이런 게 다 루틴이잖아, 하루에. 그걸 안 하면은 하루가 이제 마감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는 느낌, 좀 찝찝한 느낌도 들고. 그런 게 이제 습관이고 버릇인데, 보니까 운동 매니아들은 일상 루틴에 이미 운동이 그냥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자고 일어나자마자 헬스장부터 가거나, 아니면은 일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 헬스장 들려서 운동하고 집에 가거나 그렇게 루틴으로 만들면은 좀 더 행동하기 쉬운 것 같아요. 자동화지 일종의. 자동화가 되면은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방송 시작을 아예 그냥 독서를 넣었어요. 이러면은 저는 의무적으로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읽습니다. 요거를 안 했을 때는 뭐 그냥 게임하다가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편집하다가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방송 시작 루틴에 이제 독서를 넣으니까 방송하는 동안에는 1시간씩 무조건 읽죠. 그냥 읽으면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 설정으로 제 유튜브에 리드 윗 미라는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독서하는 영상들 이제 1시간 동안 독서하는 것들 다 편집해가지고 뭐 1시간이나 2시간 길게는 8시간도 일단 넣어놨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책 읽는 영상을 켜놓고 독서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읽는 것도 하나의 이제 환경 설정의 일환입니다. 유튜브 그러니까 구독해서 리드 윗 미 많이 시청하면서 독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방송 루틴으로 1시간 독서를 잡았으니까 저는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읽어요. 그러니까 완독한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다 읽은 책들을 이제 보면은 내적 동기도 또 이게 막 뿜뿜해요. 자기 효능감 뿜뿜해. 그러면서 자존감 높아지고 그럼 또 이제 책 읽는 재미가 또 생기죠. 내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를 정복했구나. 난 책을 잘 읽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무한 동력으로 독서 습관을 이제 형성하게 됐습니다. 한번 요것도 트라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서 루틴 집어넣을 시간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상 후 독서하고 씻기, 뭐 미라클 모닝 마냥 뭐 미라클 모닝이 꼭 새벽에 일어날 필요는 없고 그냥 이게 미라클 뭐 미드나잇이 될 수도 있고요, 미라클 이브닝이 될 수도 있고요, 미라클 애프터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어떤 내 일상에 기적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미라클이 붙은 거니까 그런 시간을 넣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시간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루틴을 짜서 고정 행동 패턴을 만들면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이제 버릇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독서 습관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접근하기 쉬운.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다. 책을 잘 못 읽겠다.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안 된다 싶으면은 요런 방법들을 먼저 참고를 해서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독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습관을 만들고 싶은 행동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번외편, 힙스터 느낌으로 읽기.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텍스트입이라는 단어가 엄청 유행을 했거든요. 텍스트를 읽는 것이 힙하다. 이제 MZ들이 뭐 힙한 걸 좋아한다 그러는데 책을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독서율이 떨어지니까 글을 읽는 것마저, 책을 읽는 것마저도 이제 SNS에 올릴 정도로 힙한 행동이 돼서 그게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네. 그때 SNS에 독서 자랑하는 게시물이 넘쳤다고도 하고 이제 비교적 짧은 글들, 시집이 진짜 많이 팔렸대요. 이때 매출이 엄청 늘었대. 그런 말이 생겼던 것처럼 책 읽는 행위를 좀 유별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독서하는 게
흔한 행동 패턴은 아니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학교 이제 다니면서 전철을 타고 등하교를 했는데, 그때 타면 그때부터도 이미 스마트폰이 이제 막 엄청 퍼졌던 때라 사람들이 다 핸드폰만 보고 있었거든. 근데 저는 이제 문창과기도 하고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고 또 책 읽는 거 습관을 들이고도 싶었고 책 읽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요. 근데 스마트폰들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책 꺼내기가 이제 민망하더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지. 복수한다고 유세 떠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까봐 남들 눈치 보고. 그래서 책을 잘 안 꺼내고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이때 제 안에 이제 소심한 관종이 고개를 딱 들어주더라고. 야, 이거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행동이야. 네가 이때 아니면은 언제 독특해보겠어. 이제 그런, 남들 다 스마트폰 볼 때 네가 책을 읽어봐.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하는 나름의 우월감? 요런 게 또 느끼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전철에서 책 읽는 게 이제 좀 덜 부담스러워졌어요. 이게 제가 보면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뭐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이기를 바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남들과 다른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싶기도 하고,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읽기 라는 이제 힙한 모습을 갖는다면 조금은 특별해지지 않을까 라는 취지로 번외편을 추가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 거는, 게임하는 것처럼 누구나 이제 독서를 자신만의 컨텐츠로 오락으로 쾌락으로 즐기기를 바라면서, 굉장히 허접한 글이지만 새해 다짐을 위한 독서 습관 만드는 쉬운 방법을 나름 그동안 읽었던 책들의 지식을 정리를 해서 나열해봤습니다. 이 글을 읽거나 이 영상을 보거나 혹은 제가 하는 얘기들을 들으신 어떤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만족스러울 거고, 그냥 끝까지 보거나 듣기만 했어도, 읽기만 했어도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자신의 시간을 저의 결과물에 일단 쏟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는 종소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이런 제 생각을 정리하는 이런 글들을 가지고 와서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이 마무리 멘트로처럼 다들 즐거운 독서, 즐거운 게임, 즐거운 인생 되기를 바라면서